다음은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장관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안규백 후보자 요구 자료를 많이 내셨어요. 총 258건 중에 224건 답변율이 86.8%예요. 서면 질의는 거의 뭐 99.7%.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 저희가 그 청문회를 해봤지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진짜 아예 안 냈거든요. 도저히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때 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시스템이 지금 2025년입니다. 이 현역 출신이라든가 장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방 시스템 무너지는 체계입니까? 지금 6.25 때도 아니고 20대 때 현역 3년 경험하고 지금 후보자처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14년 국방위 경험을 뭐 깡그리채 무시하는 건가요? 예? 그럼 국회의원 스스로가 상임위 경험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엄이 있었어요. 계엄. 대통령이 탄핵됐고 5년 임기 동안 3년만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의 복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그것도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민간인 출신 이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독일 이런 데 보면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많아요. 그 나라는 뭐 그걸 몰랐겠습니까? 요즘에 그 국방이라는 것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군과 민간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외교 문제도 있는 거고 사회 전반적인 이런 시각이 좀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후보자 같은 그런 경험 있는 정치인 출신 그것도 국방위 14년이나 한 이런 분들이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이게 보면은 군령을 관장하는 지휘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합참 의장도 있고 삼군 총장도 있고. 근데 이제 네.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모두 지휘하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부 장관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실은 경제 안보 이제 외교부의 경제가 공식적으로 업역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경제 안보를 담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국방 안보 이걸 담당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도 되셨으니까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의 정치 외교적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국방부에 좀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 장관이 외교 현장에서 경제와 외교를 다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만 실제 국방부 장관도 이제는 좀 대외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절반 정도는 외교부 장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실제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여러 가지 그 외교 복잡한 외교 현안, 사회 전반적 시각 이런 걸 다 포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사람이면 맞습니다. 합동 참모의장,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각 사령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참모가 들어가는 것은 장관을 보좌해서 군정과 군령을 장관이
판단 결심을 하라는 그런 저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은 군이 볼 수 없는 민의 시각에서 더 넓고 더 크게 보도록 하고 안보 태세에 빈틈없이 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민간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좀 질의를 이어갈 작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가 해결하지 못한 국내 복지 문제라든가 또 대외관계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방부를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가 돼주고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더 높여주고 군과 민간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고 더 신뢰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 질의할 예정입니다. 보면은 지금 세계 정세가 보면은 참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관세 정책으로 자유무역 체계는 이미 글로벌 규칙이 좀 깨진 상태고요. 또 환경적 가치가 무역 장벽화되고 있고 또 한정된 자원이 또 무기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기술이 또 너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과 질서들이 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다양한 연대와 또 패권 구도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되는 또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유럽 스스로 방위력을 갖추려면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얘기도 계속 나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자주국방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면 그 다음 질의로 계속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평가와 주기적으로 평가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윤상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